안녕하십니까. 오늘 제주의 소리 이재용이 만난 사람은 4.11 총선에 나서는 제주시 갑선거구 통합진보당 이병수 예비후보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본인이 이제 정치를 해야겠다, 또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계기나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항상 제 마음에는 제주도, 네. 이제 딱 표현하면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부채의식 비슷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제주도를 위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해야겠다. 그게 어렵고 힘들더라도 가야겠다. 그래서 제주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마음을 계속 먹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주를 포함한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인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양극화, 예를 들어 의료 문제, 보육 문제, 일자리 문제, 모든 분야에서 양극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할 정치는 관심이 없습니다. 국민들한테 줘야 할 돈 봉투를 네. 그냥 자기네끼리 나누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현실 정치권이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관심도 없다. 더 강하게 얘기하면 이런 문제를 제가 나서서 완충하고 해결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출마를 결심하고 정치에 나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민주화, 독재 시절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헌신했던 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존경하는 마음도 있고 그 업적도 인정하지만 현재의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는 민주화보다는 새로운 사회를 가기 위한 어떤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 거기에 민주당은 이제 적합하지 않은 정당이다. 그 이유는 일단 지역에 기반하고 있다. 특정한 지역에 아주 작은 기득권이 어떡하지만 기대고 있고 반해서 저희 진보정당, 통합진보당은 계속 노동자, 서민, 농민과 함께 해왔다. 10여 년 역사 속에서, 13년의 역사 속에서 해온 정당이고 항상 현장에서 각 국민과 소통하려고 노력했고 물론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노력해서 정당이다. 그 진정성이 인정된다. 그 부분이 이제 분명히 그 논리가 있고 충분히 근거가 있으신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그 이제까지 그 민주당이 해왔던 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명박 대통령이 정말 자기 소신껏 열심히 해서 그 결과 때문에 국민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소신이 뚜렷해서 너무 열심히 해서 되게 어려워하고 있고 어렵건데 그래서 좀 바꿔보자. 이런 소망이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반이명박 이렇게 반한나라당 정서로 나타나는 거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만 더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노무현 대통령 때도 돌아오면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좀 아니다, 좀 싫다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무조건 이명박 대통령을 바꾼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 삶은 더 나빠지고 오히려 더 후퇴하고 민주주의 후퇴까지도. 그래서 지금은 이명박 대통령 아니면 한나라당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더 새로운 어떤 반이명박을 뛰어넘는 새로운 사회에 아니면 대안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진보 정당이 이제 역할이 민주당하고 약간 다르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그 반엠비를 뛰어넘는 뭔가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전망과 소통 이런 게 필요한 게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강창일 현 의원에 대한 이제 개인적인 이제 평가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저는 아주 부정적으로 이렇게 그 강창일 평가를 박하게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좀 이제 그렇다 치더라도 단일화라는 이런 요구가 분명히 반엠비에 대한 요구가 있을 거기 때문에 요구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 분명히 답하겠다. 답하지만 이게 그냥 단순히 반엠비로는 안 되고 만약에 그게 문제가 제기된다면 최소한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전망 최소 그 긴급하고 요구되는 FTA라든지
청년 시절 문제라든지 보육육아 문제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에서 합의가 없으면 사실상은 이제 의미가 없다. 이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셈이네요. 어떤 주요 이슈에 대한 어떤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할 경우는 후보 단일화에 대한 논의에 착수할 수 있다. 그 다음에는 누가 더 이거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정책이 비슷하다면 그럼 그 정책을 과연 누가 더 잘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사실 주요한 이제 평가 유권자들의 평가의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이제 그런 문제로 이제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세 가지를 이제 해군기지 문제, 그다음에 FTA 등으로 인한 제주도 농축산가의 피해, 세 번째로 청년 일자리 문제 이제 세 가지로 제주도 반드시 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군기지 문제 관련해서는 강정 주민들 만나보고 거기 활동하시는 흔히 말하는 외부 세력 평화활동가들 만나보면 소망이 단순합니다. 마을을 지키고 싶다. 그리고 평화를 지키고 싶다. 이런 소망이 있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소망에 이유가 있다. 충분히 근거도 있다.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리 국책 사업이라 하더라도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절차를 갖고 하지 않으면 이거 잘못된 사업이다. 이렇게 진행 방식이다 생각을 하고요. 또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해군기지는 이제 백지화돼야 된다. 이거는 제주의 미래에 동북아의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사실 그렇습니다. 해군기지 문제 관련해서 보면은 반대하시는 분이 한 30% 정도 되고 찬성하시는 분이 한 30, 40% 됩니다. 그리고 아예 관심이 없는 분이 30, 40%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감대를 얻는 과정이 충분히 하고 해군기지 다시 한번 우리가 얘기해보고 논의해보는 과정하고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그게 주민투표가 그 결정 방식이 주민투표가 됐든 어떤 이제 뭐 가중치를 준 강정마을 주민의 가중치를 준 주민투표가 됐든 방식은 다양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일단 기본은 일단 도민의 주요한 어떤 갈등 사안인 거를 합의에 의해서 논의에 의해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논의에 의해서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건 너무 심각해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 청년들이 가능성 없는데 희망을 걸고 있다. 그래서 1% 사실상 우리가 원하는 정책 안정되고 또 돈도 많이 받고 이런 정책을 원하는데 이런 정책은 사실상 1% 내지 한 5%, 10% 많으면 10%까지밖에 없거든요. 제주도는 더 특히 더 드물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청년들은 이제 대학교에서 뭐 나쁘게 얘기하면 스펙 쌓기라고 얘기하는데 이거에 몰두하는데 이런 문제에서 이게 길이 아니라 이제 다른 길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누군가 해줘야 되는데 저는 이게 현실 정치권이 그걸 답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제가 만약 국회의원이 되면 새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에서 우리가 교육 분야, 뭐 의료 분야, 뭐 보육 분야 이런 분야에서 충분히 보람 있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4대 강이나 이런 거 할 게 아니라 거기 돈을 투자를 해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서 청년들이 보람 있게 일하면서 돈도 안정적으로 받아가는. 저는 이제 그 안철수라는 분을 이제 회사 다닐 때 교양기준에서 그때 책을 읽어봤습니다. 그 영혼 있는 CEO인가 이 책을 읽었는데 그때도 뭐 이런 사람도 있구나. 정말 이 사람은 이분은 어떤 기준이 있는 것 같다. 사회란 게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더불어 산다는 최소한 그런 기준 갖고 이렇게 사시는 분 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거를 잘 모르고 소통하지 못하고 자기만의 언어로 얘기하고 이런 것이 다 이런 불신이 쌓일 구사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반성하고 다만 이제 우리 통합진보당이 새롭게 일신해서 그런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겠다. 제가 생각할 때는 도민들이 변화도 요구하지만 이게 어떤 누가 주도하는 변화가 아니라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변화, 바라는 변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만나서 말씀 이렇게 들어보면 다 소망들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런 소망을 제가 다 정리를 이제 하고, 그러니까 그 꿈에 이제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도움의 손길 아니면 숟가락 하나 얹어서 같이 그 꿈을 이제 가는 것. 그게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보편적 복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제 예산의 분배의 문제이고 집행의 문제여서 뭐 집행부, 그러니까 정부,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랑 연관이 된 문제긴 하지만 이런 거를 현역인 강창일 의원보다 더 삶이 바뀌는 정치를 드릴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이라고 하면 제가 해야 될 일이 그전부터 해야 될 일이었었는데 못해서 미안하다. 죄송하단 말을 일단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다만 청년들이 아니면 2030이 자신의 문제를 자기가 얘기하지 않으면 자기가 스스로 풀지 않으면 누가 풀어줄 사람이 없다. 나서야 된다. 우석구 씨 말대로 짱돌을 들든지 나서야 된다. 네. 소리를 크게 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쳐다봐주지도 않는다. 그래서 일어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일어서서 목소리 높여라. 앉아서 도서관에서 그게 안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제주시갑에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이경수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큰딸이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제가 학부모가 처음 됐을 때 그 예비 소집단 날 우리 현정이를 데리고 학교에 이제 갔습니다. 걸어가는 길에 뭐 학교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학교 가는 길도 알려주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때 현정이가 우리 큰딸이 뭐 학교 생활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겠지만 좀 새로운 친구에 대한 기대, 선생님도 만나서 잘하고 싶은 기대, 또 학교 생활을 잘해보겠다는 다짐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심정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걱정도 많이 되고 첫 출마이고 걱정도 많이 되지만 기대를 더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하고 싶은 정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정치는 서민들과 함께하는, 진정으로 함께하는 진보 정치입니다. 물론 진보 정치라고 해서 자신만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정치.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다름을 인정하고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경쟁하는 정치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많이 이제 부족해 보이시겠지만 열심히 할 거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